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이게 이제 만해 선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뭐 거사다, 선생이다, 뭐 선산이다, 문인이다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갖고 있는 분이셨거든요, 만해가. 그래서 이제 만해 선사의 출생과 가계에 대해서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해가 어린 시절에 사서 상경을 독파를 하고 뭐 15세 과거를 보러 서울 갔는데 과거가 난장판이래 가지고 뭐 안 보고 내려왔다는 등 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그 당시 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 없는 건데 이게 증명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만해가 이제 서상기를 9살에 독파했다. 여기는 9살인데 또 어떤 판에는 15살이에요. 근데 서상기가 어떤 책인지 혹시 아세요? 춘향전 아시죠? 그 춘향전이 서상기의 한국판이에요. 춘향전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서상기라는 게 뭐냐면 그 쓴 사람이 당나라 때 원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진. 제가 이제 교수님의 양해를 얻어서 그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원진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 이제 저 사천 땅으로 귀향을 가요. 근데 거기서 그 동심초라는 노래로 유명한 그 주제인 설도라는 여자를 만나요. 각이. 그래서 설도가 원진보다 10살이 많은데 그래서 그 설도가 원진을 보살펴줘요. 돈도 주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사입히고 해. 그 원진이 고마워서 내가 이 다음에 과거 급제에서 장안으로 가면 너 데리고 갈게. 그래서 이제 하숙집 딸내미와 검사의 그 이상한 심파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얘가 과거에 급제를 해서 장안으로 갔는데 당나라 때는 과거 시험이라는 게 관리 임용 자격 시험이지 그게 무슨 관리로 나가는 게 보장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때 친구가 누구냐면 백거이거든요. 그래서 백거이한테 야 내가 옛날에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라면은 그 여자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거이가 너 미쳤어? 그걸 왜 그렇게 해 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원진이가 이제 백거이가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너 나 사랑했지. 너 진정한 사랑이 뭔 줄 아냐? 상대방이 행복하길 빌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결혼하면 내가 불행하지 않니? 그냥 나의 행복을 빌어줘라. 그게 헤어지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설도가 그걸 저거를 해요. 그때 그 과정에서 설도가 쓴 시가
이제 춘망사라는 게 있어요. 시가 아니고 사입니다. 글 쓰거든요. 그 세 번째를 끊어서 나온 게 동심초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동심초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동심초라는 거. 이인 동심의 길이 당금이요. 그 동심지어는 기치열하니라. 그 주역에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서 이제 그걸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저거예요. 이게 저 서상기예요. 근데 그 서상기가 버전이 당나라 때는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앵앵 저 원진이 그 설도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송나라 버전은 안 버린다고. 그래서 서상기를 보시면 1막, 2막, 3막, 4막, 5막이 돼 있는데 4막에서는 헤어져요. 헤어지거든요. 거기서 헤어질 때 나오는 대사가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사들이 쫙 나와요. 님의 침묵 대사가. 그게. 그런데 나중에 얘가 서울로 가서 과거를 급제해가지고 앵앵이를 데려갑니다. 그건 송나라 버전이에요. 당나라 버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몽룡이하고 춘향이가 둘이 사귀는데 당나라 같으면은 이몽룡이가 미쳤어요. 시골 기생딸을 데려가게. 아, 서울 가면은 재벌딸도 있고 많은데 내가 사법고시를 1등으로 패스해가지고 지금 서울지검이나 서울지방법원으로 나가는데 시골에서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잖아 보통 사람이면. 근데 송나라는 4대구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걸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전이라는 게 그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만해가 9살 때 그걸 읽었어요? 제가 이제 나쁘게 말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속된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그런 연애소설을 봤다고. 이게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치통감을 해독했다. 자치통감 못 봐요. 그리고 만해가 서당을 다녔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해가 7살, 8살 때 남산에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어린애들이 만해가 잘 돌아다녔대요. 잘 돌아다녔는데 집에서 이게 좀 이렇게 엄마 아빠의 케어를 못 받았다 그러거든요. 만해 형이 이제 윤경이에요. 한윤경 씨인데 나이 차이가 하면 18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옛날에 방이 이거는 어른들 체록이에요. 방이 2칸이 있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은 엄마 아빠 자고 한쪽은 이제 형이 이제 부부가 자는 거예요. 그 만해 어디서 자? 그래서 이게 만해가 이제 어릴 때부터 돌아다니고 남의 집에 가 자고 이런 걸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잘 돌아다녔대요 이렇게. 그래서 산에 갔다가 7살, 8살 때 남산 절개지에서 벼랑에서 떨어져가지고 거기 죽어가는 거를 데려다가 한 달인가 2달 동안 간호를 해서 이게 이제 살려놓은 거예요. 그때 서당 갈 돈을 다 썼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데 보면은 사서삼경을 다 떴다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옛날에 서당에서는 지금 말하자면은 이제 강학을 하고 그다음에 재수를 하고 그다음에 습자를 합니다. 글씨 쓰는 거. 이게 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해가 그렇게 사서삼경을 봤다면 고문진벌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가 엄청나집니다. 그러니까 만해의 시가 그렇게 훌륭하냐 그거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김자준 장군이나 윤봉길 의사나 만해의 시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해 집안이 이제 뭐 정오품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정오품에는요 여기 지금 저 결성 현감이 정오품이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왜 아전 벼슬을 합니까? 아전은 벼슬이 없잖아요. 중인 계층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다 했는데 아전을 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되었느냐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만해가 이제 17세에 또 의병을 했대요. 이 사람이 19세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해는 의병은 위정척사입니다. 이쪽에 있는 의병은 위정척사예요. 근데 만해가 했던 건 계몽운동이란 말이에요.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게 계몽운동이고 동학도 계몽운동이에요. 근데 만해 형이나 그 사람들도 그쪽에 몸을 담았다 하면 계몽운동인데 위정척사한 사람이 왜 출가를 합니까? 그런 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면 혹시 안병찬 선생이라고 있어요. 청양에 의병을 하신 의병 대장. 그 안병찬 선생의 동생이 안병동이라는 분이 계신데 만해하고 안병동 선생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은 받긴 했겠죠. 그러니까 만해라는 사람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해가. 그래서 만나보면은 아주 성질도 아직은 저거 했대. 그러니까 수틀리면 다 없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했는데 지조는 대단했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변절을 했을 때 홍명희 같은 사람은 변절 안 하잖아요. 벽쳐. 체링 다 할 때. 그러니까 만해가 지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교님은 이걸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이 만해라는 사람이 이 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썩 평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3.1운동도 하고 막 조선불교에 막 엄청난 족적을 남기고 이런 분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데 도대체가 이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이제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얘기한 거는 그 정도고요. 뭐 다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만해의 그 처갓집은 어디 있냐면은 벽계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는 만해가 장인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만해 부인은 만해보다 2살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집은 양장을 했습니다. 양장이 뭐냐면 누에를 키웠는데 누에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해가 일하는 걸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술 먹고서 그냥 일설에 의하면은 아주 그 뽕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문 열어놔가지고 팔이 들어와서 다 죽이고 이런 것도 여러 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팔이 들어가면 다 누에들 다 절단 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많이 있고 술 먹고 술을 그렇게 좋아했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동네는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사숙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서당을 다녔어 하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살 때 홍성의 남문 밖에 가면은 그 남문이 있거든요. 그 남문 밖에가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만해가 2살 이후에 살았던 곳이에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궁리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뭐 삼천리라는 데 보면은 성궁리라는 결성이라는 설도 있고 홍성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출가한 지가 한 오래되면은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다네요. 또 스님들이. 그래서 무엇을 몰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 그 조금 전에 밖에서 들었는데 만해가 한보국이가 태어났어요. 그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불필이라고 줬어요. 아니 불자에다가 필할필. 그래서 실없는 새끼가 태어났다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그냥 만해 보고 막 욕을 한 거예요. 마누라하고도 같이 자리도 안 하고 미도하고 자식을 갖다가 필요없는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속색인다고 이렇게 하는 놈이 이게 사람이냐 그랬는데 교수님 얘기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건 이제 어른들한테 가서 이제 선전을 해드렸죠. 교수님 얘기 듣겠습니다. 예. 그거부터 말씀해주시죠. 예.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뭐 불교 전통뿐만 아니다. 고전에 그런 얘기 나오죠. 성자는 고향에 가지 않아야 된다. 고향에 가면 그 옛날 어릴 적 시절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 전통에서 특히 중국에 그 중국 불교 천하의 그 선조의 기라성 같은 그러니까 중국 천하를 그 말발굽으로 뒤엎었다고 얘기하는 그 마조도일이라는 선사였습니다. 마조도일. 이분은 키도 작고 짱구처럼 이렇게 머리가 생겨서 아주 특별한 분인데 중국 이제 동아시아의 달마대사가 선종을 전해왔을 때 2조 해가 선사,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이제 밑에 많은 제자 9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흔히 이제 북쪽으로 갔던 분이 바로 신수대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적 이런 분들로 내려갑니다. 8조까지 내려가는데 그 밑에 이제 지선이라고 하는 분이 또 있어요. 이 지선이라는 제자 밑에 이제 내려가는 분이 바로 지선 다음에 처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처적 밑에 인물이 바로 이제 신라 출신의 무상선사입니다. 신라의 그 왕자 출신인데 성덕왕의 아들로 보기도 하고 올라가면 신문왕의 아들로 보기도 하는데요.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동아시아 선종사에 남종 북종이 갈라지기 이전에, 달리 말하면 남종 북종이 확립되기 이전에 또 하나의 선종인 정중사를 기반으로 한 정중종을 제창한 아주 인물입니다. 그리고 달마대사 이후에 최고의 선사라고 평가도 받는데요. 이분 말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늘 아는 육조 해능대사죠. 육조 단경을 이제 편찬했다. 지금 제자가 편찬했지만 육조 단경하고 관련된 육조 해능대사 밑에 두
인물이 있죠. 크게 한 분이 이제 청원 행사라는 인물이 있고 또 한 명이 남학해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되게 청원계 남학계 그러는데 이 남학해사 그러니까 아니 남학 밑에 이제 내려간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 마조 도일입니다. 그리고 청원 행사계 밑으로 내려간 인물이 바로 이제 그 석두희철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육조해는 밑에 지금 남학과 청원이라고 하는 두 인물 중에 특히 남학 밑에 맥을 담는 이제 마조 도일이라는 분인데 이 마조가 젊은 시절에 아까 얘기했던 신라 출신의 무당선사의 제자였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밝히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밝혀서 결국 신라 출신의 무상선사의 젊은 시절 제자가 이제 마조임이 드러났는데 이 마조라는 인물이 바로 이제 중국의 사천, 서천, 사천성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사천성 출신이었지만 젊은 시절 무상의 그 제자가 되어서 공부한 이후에 이쪽 나중에 강서성이라고 하는 이쪽 그 옛날에 홍주, 지금은 남창이죠. 그쪽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해서 크게 성공합니다. 그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년에 한 70점 돼가지고 아마 고향으로 이 사천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천으로 기고만장해서 나름대로 이제 선종에서 대표적 선사로 성공해서 돌아오니까 자기가 살던 옛 마을을 지났는데 한 나이든 뭐 80 가까이 된 노파가 아니 저 그 콜릭의 그 마조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고향에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 이 수모를 당한다는 얘기가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는 고향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성공한 이후에 고향에 가서 이 수모를 당했다는 얘기를 이제 대표적으로 마조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마치 지금 느낌이 이 홍성에서 배출된 만해 선사가 이제 홍성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일반적 평가 얘기하시는 박사님이고. 근데 홍성에서 이렇게 부정적 평가들이 어린 시절에 많았다는데 홍성에서 또 만해를 불러들이잖아요. 지금 호명을 하고 소환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만해는 지금 다시 홍성에서 소환함으로써 또 젊은 시절에 그 지금 좋지 않은 평가를 또 받을 수도 있지만 되게 이제 불교는 출가 이전의 세계를 잘 얘기하지 않죠. 출가 이전은 전생이잖아요. 전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는 그렇습니다. 그 과거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예지 속에 있고 오직 현재라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이 순간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미래를 이제 염두에 두지 말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게 이제 수행의 핵심이죠. 결국 이 순간에 살아야 되고 이 순간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티, 스무르티, 마인드풀리스 하는 그 위파사나 수행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이 순간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항상 있지만 이 3세가 순간순간 찰나생 찰나매라는 그런 순간에 있지만 이걸 조금 확장하면 자, 태어나기 이전이 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이 멈춘 이후가 이제 미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이 멈추는 순간이 우리의 현재고 우리의 삶일 겁니다. 이제 그렇게 3세를 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불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3세 종교 철학이죠. 반면에 기독교나 도교는 사실은 2세 현재와 내세를 얘기하는 2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유교는 오직 현세 중심의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얘기한 것도 뭡니까? 자부려 계력난신. 공자는 괴이하고 신이하고 폐력하고 어지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또 삶이 뭡니까? 라는 제자의 물음에 미지생언지사. 내가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오직 현재 중심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듣기에 따라 달리 들을 수 있지만 유교가 추구하는 세계가 뭡니까? 가장 이상적 인간형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 육도 유래하는 세계예요. 거기에 이제 제7위가 성문, 사성제를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제8위가 이제 독각, 연각, 12연기를 통해서 가는 세계고 제9위가 이제 상구리 하와증변한 보살의 세계고 제10위가 바로 부처의 세계입니다.
자, 이 시간적으로 과현미 3세를 얘기한다면 불교는 공간적으로 10개를 얘기하죠. 근데 유교의 이상적 인간력이 뭡니까? 자, 지옥, 아기, 축생수라 인간계의 가장 이상적 인간이 뭡니까? 바로 군자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는 제5위 인간계의 가장 이상적 인간을 군자와 성인으로 롤 모델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도가도교와 기독교는 뭐 천국이 있잖아요. 천상세계의 가장 이상적 인간형. 도가는 뭘 세웁니까? 지인과 신인을 세우죠. 지극한 사람과 신이한 사람. 또 기독교는 천국을 얘기하니까. 그러나 이제 불교는 뭡니까? 제7인 성문성, 제8인 연각성, 제9인 보살, 제12인 부처까지 세요. 그러니까 불교의 이상적 인간은 성문, 연각, 그다음에 아라한이죠. 그다음에 보살, 부처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성, 3성, 1성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는 훨씬 더 도량형이 넓고 깊고 이상적 인간형도 더 높고 깊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의미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현실 중심으로만 보느냐 하는 문제하고 과거 미래까지 같이 보느냐에 따라서 이 도량형과 세계관이 좀 다르거든요. 자, 지금 이제 만해 한용은 당시 여기서는 뭡니까? 유천이었고 나중에 정옥이라죠. 한정옥이 되겠죠. 그 아들이 지금 한보국이라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한보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그 평양 외곽의 국립묘지에 한보국이 거기 모셔져 있어요. 무덤이. 아들이 둘인데 그 공산당원이 돼서 활동하다가 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한보국. 한용운의 아들인 한보국은 바로 북한에 이제 김일성에게 추천돼서 거기에 무덤이 있고 그 아들 둘이 또 있어서 공산당 하다가 이제 지금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근데 이제 말에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보국이라 붙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릴 때 불필, 아닐 불자에 필요할 필자. 근데 이제 이것을 좀 우리 유학이나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말 그대로만 이해하면 지금 아까 마치 예 그렇게 이 유교의 질서에서 보게 되면 참 이게 파렴치한처럼 또는 뭔가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저렇게 불필이라 붙일 수가 있냐고 아버지를 굉장히 욕되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불교적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자, 시아카무리 붓다, 우리가 스카무리 부처는 처음에 뭡니까? 시타르타로서 왕자로 태어났고 결국 이제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윤회, 근원적 고통의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했죠. 그때 이제 출가하기 직전에 어릴 때부터 이제 사문유관, 동남서북을 통해서 동문으로 가서는 늙은 사람을, 남문으로 가서는 병든 사람을, 그 다음에 서문으로 가서는 죽은 사람을 보고 생로병사를 벗어날 길이 없을까 생각해서 북문으로 가서 보니까 일체를 버리고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물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반복적 사이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을까? 불교 출발은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게 출발입니다. 불교의 목표는 윤회가 아니라 윤회를 벗어난 해탈 열반이 이상적 세계거든요. 그 수행자의 마음을 가진 시타르타 입장에서 볼 때, 자, 그 부인인 뭡니까? 야쇼다라 왕비가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출가를 마음에 두고 있고 수행자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 시타르타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 이름을 어떻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 들으니까 라훌라, 라훌라라고 붙입니다. 이 라훌라란 말은 장애라는 말입니다. 장애. 수행의 길을 가는 데서 장애가 생겼구나,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근원적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사윤회라고 하는 이 반복 사이클을 벗어나서 이 대자유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재창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시타르타가 출가한 원인이고 결국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12연기에 이걸 통해서 결국은 고행을 거쳤죠. 결국 깨달음의 세계의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권력과 재력이라는 상속이 가능한 이 자본주의에서 권력과 상속이라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인데, 이것을 카필라 왕국의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권력과 재력을 상속받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 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지금 4대 세습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잘 운 좋게 태어나면 상속이 가능한 집안에, 그러나 시타르타는 권력과 재력을 가질 수 있는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재력을 과감히 버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6년 고행, 뭐 기록에는 다시 6년 수행되어 있습니다만 37일 동안 마지막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열고 인간 시타르타가 이제 붓다로 탈바꿈 하는 겁니다. 자기의 붓다. 그래서 우리 인류사의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바로 붓다 아닙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권력과 재력과 매력인데, 이 매직 파워, 오직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만이 얻는 이 매력을 얻어서 그 매력이 인류사에 2500년 이상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아들 나올라는 장애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조계종의 성철 종정이 출가를 하기 전에 딸이 태어났었죠.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딸이 결국 나중에 출가해서 이름이 지금 불필스님이에요. 해인사 국사원에 지금 올라가 계시죠. 본명이 불필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존재. 성철 스님이 지은 거죠. 이런 의미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세간의 잣대로만 보면 유학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런 잣대로만 보면 우리가 효경에서 말하는 뭐 신체 발부수지고 불가면의 효주시아처럼 삼강오륜에 따라 보면 출가도 뭐 중국 철학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충효의 문제죠. 효충의 문제. 불교가 불효의 종교고 불충의 종교냐?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유교는 일세 종교라 했잖아. 일세, 현세만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불교는 뭡니까? 삼세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 효충을 얘기할 때 효는 뭡니까? 신체 발부 수준 불감에서 효주시야. 자, 나를 낳아준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일부모를 향한 효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안 보죠. 나의 존재라는 것은 무수한 과거의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를 보기 때문에 결국 나라는 존재는 두두물물 삼라만사.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사람과 인연의 도움과 협동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와 10개라는 이 공간까지를 바라보면 지금 여기 있는 대지, 토양, 기후, 차, 이 모든 것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부모를 향한 효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 모든 삼라만상을 효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일부모를 향한 효가 아니라 대효, 큰 대자, 온갖 것을 다 해결한 만효라는 말을 씁니다. 대효와 만효. 동시에 충이라는 것도 일국가, 일황제를 향한 충이 아니라 아까 역시 우리가 불교는 뭡니까? 유교는 지구 모델이죠. 천지 모델, 헤버레노스, 지구 모델로 얘기하는 불교는 지구, 은하계, 우주, 지구, 은하계, 태양계, 우주까지를 공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뭡니까? 일부모를, 일국가, 일황제를 위한 일충이 아니고 대충이고 만충이라는 거죠. 모든 존재, 모든 국가, 우주를 향한 충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이제 불필이란 말이 그냥 내 개인의 아들, 딸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다 큰 원대한 뜻,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출발해서 결국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회양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자기가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란적인 소성이 아니라 그걸 다시 환원하고 회양하고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선 이 내 딸, 내 아들을 불필로 붙였다는 것은 만해 한보국의 아들도, 또 성철 선사가 딸을 불필로 붙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으나 뒤집어 말하면 반어법적인 측면이 있죠. 오히려 더 큰 것을 위해서 결국은 나를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더 철저하게 배수진을 치고
돌파해가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필은 그냥 필요하지 않다 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내치는 개념이 아니라 내 수행의 장애, 수행의 가장 큰 문제가 마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색식명수라는 오욕이 있잖아요. 재물욕이 있고, 이성욕인 색욕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욕망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거든요. 뭐 장수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인간의 근원적 욕망인데 이것을 이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대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그 수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불필이라고 하는 건 잠시 내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자기를 돌파하고 자기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그 반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결국 라훌라도 출가해서 아들 붓다의 아들 라훌라도 출가해서 제자가 되었고 지금 성철스님 딸도 출가해서 비구니로서 훌륭하게 수행을 잘하고 살아 있습니다. 이제 한복은 지금 북한에 묵혔지만 이게 저기 한보국이요. 30년대에 그 한보국이 이제 만해 선사를 찾아가거든요. 만해 선사를 찾아가는데 만해가 그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게 만해가 이제 이쪽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들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왜 왔냐? 가라. 막 이렇게 냉대를 해버리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정서가 이 충청도가 이제 그 위정척사라든가 성리학이나 주자학적 세계관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효라는 것을 이제 작은 거 그다음에 큰 효가 있고 소효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사실 그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옛날 분들이 읽었던 경전이 뭐냐면 효경이거든요. 효경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가족 제도가 사회의 기층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가 무너지면은 가족이 해체가 되고 가족이 해체가 되면 국가가 무너져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그 부모를 학대한다거나 어른을 학대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대역죄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금과 신하 사이를 영분론으로 나눠놨거든요. 그게 성리학의 주자학 세계에는 그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 불교는 사실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는가. 이게 제가 예전에 교수님께 이제 말씀드릴 때 주자학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불교가 가장 발전하는 것이 이제 화엄사상인데 화엄사상이 고도로 발전했을 때 그 꼭대기에서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나온 게 주자학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자는 자신의 철학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불교를 사정없이 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자기가 쓰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깨지면 깨질수록 주자학의 체계는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선의 선비들은 불교를 막 비판했어요. 아주 그냥. 뭐 여기 저 이 동네에 그 유명한 유학자가 이제 남당 한운희 선생인데 남당 한운희 선생은 뭐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이쪽의 분들이 수독사라는 큰 사찰이 있었지만 오금을 못 펴요. 그 정도로 그냥 불교를 사정없이 까버렸단 말이에요. 이 동네에서. 여기에 이제 만해가 이제 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불필? 이게 뭐냐? 사실은 여기서 만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쪽이 왜냐면은 호락 논쟁에서 호론의 아성이거든요. 여기가 메카예요. 여기가. 이게 완전히 그리고 의병도 여러분이 이제 아시지 모르는데 그 구한말에 했던 의병하고요 다른 의병이 다릅니다. 홍주 의병하고 다른 지역 의병이 다른 게 사람들은 홍주 의병하고 다른 지역 의병이 같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홍주 의병은요 대의를 위한 의병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산업공상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학을 딱 갖다 놓고 선풍기로 바람을 탁 쐬면은 다 날아가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사농공상이에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거거든요. 이러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의병이 홍주 의병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 의병은 그냥 의병이에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 홍성 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홍성 쪽에서 나온 독립운동가들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말도 안 듣고. 지금 만해도 지금 그런 것이 있는데 한용운도 그렇고 만해 선사도 그렇지만 윤봉길도 그렇고 김자진도 그렇고 이 보통 사람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대동단 사건들. 여기 김현진이라든가
김종진, 그다음에 또 김재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23년에 공산주의 운동하던 사람들. 이쪽이 아나키스트 메카였어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